자, 지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저희가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리스트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 데이터 처리할 때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애니멀리스트 칩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지난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은 특히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우리가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멀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칩도 그렇고 뭐 스플릿도 그렇고 조인도 그렇고 뭐 리스트 컴프레션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그냥 코딩해도 되는데 그 기능들을 되게 복잡한 코드 안 쓰고 딱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파이썬 스타일 코드에서 실은 함수 쪽에도 굉장히 파이썬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이썬은 되게 유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게끔,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함수의 인자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이번 영상에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부터 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파이썬 초기 때 많이 썼던 함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람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람다라는 함수는요, 굉장히 독특한 함수인데 람다인데 얘는요, 함수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익명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러리라고 그러는데 임시 함수예요. 임시 함수. 그러니까 얘를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def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굳이 내가 이거를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되나? 함수로 정의를 해야 되나? 그냥 임시로 썼다 그냥 빼고 싶은데, 그냥 이 줄에서만 그냥 쓰고 끝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아이인데요, 함수에 이름 없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고요. 그래서 적을 때는 람다 한 다음에 인자, 람다 한 다음에 인자 땡땡 하고서 할 일 한 줄로 적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인데 한 줄로 뭔가 연산이 끝내서 리턴을 할 때 이러한 람다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함수를 써서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냥 함수 쓰듯이 쓰는 거랑 똑같은데 왜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그냥 우리 그 변수에다 안 넣고요, 그냥 리스트 컴프레이션 할 때 거기다 적어놔도 돼요. 그렇게 적어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파이썬 지금 버전 때 3.25 버전 때부터는 실은 람다 함수의 사용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전 2점 버전 때에서는 람다 함수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예전 코드들 보면 람다 함수들이 조금 나와요. 왜냐면 이걸 쓰는 게 언제 때 쓰냐면은 함수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임시로 잠깐 썼다가 말고 아니면 코드에다 숨겨놓고 이럴 때 좀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람다라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그냥 함수구나, 인자 그 다음에 뒤에 연산하는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만 두세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는 드릴 건데 그냥 람다라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 인자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함수 인자라고 하는 거 아규먼트를 정의를 할 때요, 그 전에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키워드 인자라는 것만을 사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쓸 때 매번 키워드 인자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인자로 우리가 좀 세팅을 바꿔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디폴트 인자나 가변 인자나 키워드 가변 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에도 디폴트 인자라든지 가변 인자라든지 키워드 가변 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키워드 인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인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f 해가지고 나의 함수 정의를 할 때 x, y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 해보죠. x, y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라고 치죠. 자, 이게 바로 키워드 인자를 쓴 거예요. 바로 이게 키워드잖아요. 키워드잖아요. 키워드 인자로 해서 4개 변수의 변수명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역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함수의 인자를 지정하는 거를 키워드 인자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키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my 펑션 하면서 이거 위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my 펑션 해가지고 뭐 100, 200 이렇게 주면은 실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 30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할 때 x는 100, y는 200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y는 200, x는 100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넣어도 y에다가는 200이 들어가고 x에다가는 30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만약에 그냥 키워드 없이 그냥 적으면은 이렇게 적으면은 얘는 모르니까 이거를 x에다가 넣고 이거를 y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요. 이게 y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x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명하고 함께 사용하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함수에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함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함수들도 이렇게 키워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순서가 상관없이 입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 값을 입력을 안 하면은 그럼 난 이거를 좀 기본값으로 좀 쓸게. 디폴트 값을 좀 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하고 나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출력을 하는데 나이가 입력이 안 되면은 그냥 20이라고 할게. 또는 이름이 입력이 안 되면은 무명이라고 할게.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왜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지정을 해놨을 때 우리가 2개 값을 받으라 그랬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1개 값만 주면 실행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x 값만 줬다 아니면 y 값만 줬다 그러면 실행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입력 안 돼도 뭔가 이게 실행되고 게 디폴트 값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폴트 인자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f 하면서요. my 펑션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x는 100이라고 정의를 하고 y는 200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리턴해서 x 더하기 y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은 쓸 때 자 my 펑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 300 줬다 그러면은 x에 200 들어가고 y에 300 들어가서 500이라는 결과를 내줘요. 500이라는 걸 리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y 펑션 해가지고 200만 줬다. 그럼 원래 이렇게 키워드만 쓰는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디폴트 값을 지정하지 않고 키워드만 쓴다 그러면 이러면 오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키워드에 디폴트 값을 지정해 줬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하느냐? x에다가는 200을 넣고요. y에다가는 아무것도 지정 안 해줬네? 그럼 200 넣는 거예요. 그래서 4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 값도 넘어오지 않으면은 지정된 기본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df에서 my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x는 100이라고 우리가 디폴트 값을 주고 그냥 y 이렇게 해놨어요. 땡땡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 리턴해서 x 더하기 y라고 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my 펑션 썼어요. 펑션 쓰면서 200만 줬어요. 그러면은 5, 6 왜? 이렇게 되면은 x를 200으로 쓰거든요. 그럼 y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디폴트 인자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다 둬요. 뒤에다가. 키워드 인자 뒤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돼요. 예를 들어서 df에서 my 펑션 하면서 이쪽에서 해보죠. 이쪽에서 df my 펑션 하면서 x는 그대로 두고 y는 200 뒀다고 치죠. 그리고 리턴 해서
x 더하기 y 했다고 치었을 때 요런 함수가 있다 쳤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y 펑션 해가지고 200을 줬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x에 200이 들어가고요. y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2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해서 400이라는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디폴트 인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넣어주는 게, 그러니까 앞에다 둬도 돼요. 둬도 되긴 하지만 쓰기 편하게 뒤에다가 두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인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올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쓰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인자가 들어오는데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어.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인자는 가변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변 인자는요, 매개 변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별표 아스토르스키라고 하는 이 별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가 별표를 뒤에서 할 건데 파이썬에서는요, 이 별표가 가변인자를 의미해요.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바뀌는 거다라는 건데, 가변인자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쓸 때 args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표 x라고 쓰셔도 되고 별표 y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은 얘는 가변인자를 쓰는 거야 하면서 함수 정의할 때 args라는 이름을 많이 적어요. 그리고 무조건 얘는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변인자는 반드시 키워드 인자라든지 디폴트 인자가 모두 끝난 뒤에 쓰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def 하면서요. my 펑션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x는 들어와요. x는 들어온다고 치고 x는 들어오는데 여기 뒤에다가 wargs 이렇게 적으면은 x 값 하나 들어오고 뒤에 값 몇 개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튜플로 묶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my 펑션을 쓸 때 1 주고 2, 3, 4, 5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은 my 펑션 하면서 1 주고 2, 3 이렇게만 줘도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x로 들어가요. x라고. 그리고 이거 전체가 튜플로 묶여서 args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args라는 변수에 2, 3, 4, 5 이렇게 담긴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요게 x로 들어가고 요게 args라는 변수 안에 튜플 형태로 2,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튜플로 받아오니까 가변적인 컨테이너니까 몇 개가 들어오든지 간에 뭐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가변적으로 인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가 안 되냐는 거냐면,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my 펑션에 예를 들어서 arg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썼다. 이런 함수는 안 돼요. 왜? args를 그럼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x를 쓸 건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파이썬들이 아무리 유연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라든지 디폴트 인자 뒤에다가 args를 붙여주면, 별표하고 args, 별표가 중요한 거예요. args는 이름이 아니라 args라는 변수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별표를 적혀주면은 그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이 튜플로 묶여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가변적으로 인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함수들 볼 때 args라고 인자를 받게 되어 있다, 별표하고 args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변 인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가변 인자를 쓸 수도 있는데, 가변 인자는 조금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튜플로 묶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튜플이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를 좀, 얘는 뭐 y, 뭐 얘는 뭐 z, 뭐 이런 이렇게 뭐 좀 키워드를 같이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키워드 가변인자입니다. 키워드 가변인자는요, 가변인자 같은 경우에 변수가 온 순서대로 튜플 형태로 저장해요. 그러니까 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0번째, 첫 번째 이렇게 튜플로 저장하는데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표를 2개 쓰는 거예요. 별표 2개.
그래서 그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표시해 주면은 입력된 값이 튜플이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별표 쓰면요, KWARGS 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 df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의 함수 만들 때 x 한 다음에 별표 KWARGS 이렇게 적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하는 건데,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my function 하고서 예를 들어서 1 하고서 y는 100, z는 200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주면은 얘는 x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KWARGS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형태로 y라는 키에 100으로 그 다음에 z라는 키로 20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가변인자를 쓰게 되면은 마치 딕셔너리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값에 이름이 붙잖아요. 그죠? 키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매개 변수의 맨 마지막에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별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키워드 가변인자 살 수 있는데요. 가변인자는 별표 하나, 키워드 가변인자는 별표 2개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해서 4개의 인자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키워드 인자, 디폴트 인자, 가변 인자, 키워드 가변 인자. 얘는 별, 그리고 얘는 별입니다. 실은 이 별표가 되게 의미하는 게 커요. 파이썬 안에서. 뭐냐면 여러 개의 변수를 담는 컨테이너로서의 속성을 부여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몇 개로 담기든 얘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함수 안에서 잘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집하고 같이 해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요것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또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저희 주피터 노트북 넘어가서 실습해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먼저 저희가 람다 참 안 하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람다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f라는 함수 정의해서 뭐 return x 더하기 y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래서 f에 3, 4 적어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람다는요, 람다 해서 인자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할 거를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변수에다가 넣어주면은 얘 타입 한번 보시면요, 우선 여기 타입 한번 보시면 펑션이에요. 함수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쓰는 건 똑같아요. 함수랑 쓰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한 줄로 쓰는 걸 말씀드리냐면, 람다 해서 x, y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연산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뭐 요거다 라고 하면은 요걸 묶어서 뒤에다가 바로 인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 4 이렇게 주면은 바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많이 적어요. 람다 x 해가지고 x 뭐 제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그냥 x 줘, 뭐 2 줘, 뭐 이렇게. 근데 이 람다 함수는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리스트 컴프레션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는데 임시로 그냥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람다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 요즘엔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있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중요한 건 함수 인자 얘기 좀 할게요. 자, 인자 제일 먼저 함수 인자 중에서 자, 키워드 인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인자 하면요, 제가 예제 하나 이거 해볼게요. 프린트 something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my name으로 받고 your name으로 받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턴 안 하고 그냥 hello your name 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my name is 뭐 my name 할 수 있는 함수 하나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보통 함수 정의하잖아요. 뭐 리턴이 없긴 하지만 뭐 이러면은 print something 할 때 순서대로 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0이라는 건 my name이 들어가고 철수라는 건 your name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my name은 0이고, 그러니까 저기에 정의된 대로
your name은 철수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은 그냥 적으면은 print something 해가지고 철수 0이 적으면은 my name의 철수가 들어가면 your name의 0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그대로 print something 하면서 your name의 철수를 넣고 my name의 0이를 넣게 되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my name이라는 곳에 0이가 들어가고 순서와 상관없이 your name의 철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랑 같이 주면은 그러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디폴트 인자 한번 해보죠. 디폴트 인자를 정해서 그래서 디폴트 인자. 그래서 디폴트 인자는 보통 정의를 할 때 끝에다가 정의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my name 들어오고 your name을 여러분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프린트 하면서 hello your name 그 다음에 my name is my name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해서 something 해가지고 쓸 때는 그냥 적어주셔도 돼요. 철수 0이 적어주면은 my name 쪽에 철수가 들어가고 your name에 0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폴트 값을 지정해놨잖아요. 그럼 print something 해서 철수만 적어도 my name에는 철수가 들어가요. 근데 your name에 여러분이라는 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얘가 입력을 안 하면은 뭔가 디폴트 값을 쓸게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에러가 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our name을 난 철수라고 할게. 근데 my name은 없잖아요. 디폴트 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my name을 철수라고 하면은 여기다 오류 나는 거 밑에 놔야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our name랑 my name 같이 쓰면 그걸로 값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함수가 있을 때 뭐 이거를 값이 뒤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에 뒤에 인자 뒤에 이렇게 값이 있으면은 내가 저걸 입력 안 하면은 저거를 디폴트 값을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가변 인자로 넘어가 보죠. 자, 함수 인자에서 가변 인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df 하면서 저희가 F라고 그냥 정의를 할게요. 자, A, B 해서 W래요. 별표 ARGS로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은 X라고 하셔도 되고 Y라고 하셔도 되고 뭘 쓰셔도 됩니다. ARGS라 근데 이름을 많이 적어요. 이게 거의 표준처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줘야 될 건 가변 인자는 맨 뒤에다 적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프린트 A도 해보고 프린트 B도 해보고 프린트 ARGS도 해보고 그 다음에 ARGS라는 변수의 타입도 한번 알아보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줄 때 F를 적을 때 1, 2,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3, 4, 5, 6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얘는 A에 들어갔죠. 얘는 B에 들어갔죠. ARGS는 얘가 통째로 튜플로 들어갔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가변 인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 4만 있다 그러면은 3, 4만 튜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다 그러면은 그냥 빈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만 줬어. 그러면 B가 없잖아요. 두 개 주라 그랬는데 주라는 건 주고 그 뒤에 이 별표가 붙은 ARGS 부분은 안 줘도 된다.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다 쓰냐면 튜플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A, B 들어오고 별표 ARGS 이렇게 주면 들어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만들 수 있겠죠. A랑 B는 곱하고 거기에다가 ARGS를 합친 거를 리턴해줘. 이런 건 가능하겠죠. sum은 튜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는 함수니까. 그래서 해보면은 F에서 1, 2 한 다음에 100, 200, 300 이렇게 주면 602라고 나오겠죠. 이 두 개 곱해서 2 그리고 얘 합계 60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또 적게 준다. 3, 4 한 다음에 100, 200만 줬다. 그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0번째만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가변인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적는데 뒤에 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변인자 쓰는데 얘의 단점은 얘가 무슨 값인지 모른다. 그래서 키워드 가변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가변인자는 별표 2개로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df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a, b 한 다음에 별표 보통은 KWARGS라는 이름을 많이 적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A하고 프린트 B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KWARGS 출력하도록 해주고 똑같이 얘 타입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키워드 가변인자를 쓰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1, 2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죠? 안 들어와도 되니까. 이렇게 1, 2 그러면은 1은 A에 들어가고 2는 B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걸 적고 싶을 때는 1, 2, 3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왜? 키워드 가변인자는 키워드를 필요로 하는 가변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를 3이라고 할게. 그럼 보세요. D라고 하는 게 키로 그리고 3이라는 게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실제 F 1, 2, D는 3, 2는 뭐 5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걔는 그냥 가변인자는 그냥 튜플로 잡힌다면은 얘는 키워드의 이름을 키로 뒤에 value를 값으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df에서 f 한 다음에 그냥 키워드 가변인자만 봤죠. AR, GS로 받아서 어차피 얘는 그냥 한번 출력해보죠. ARGS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첫 번째 수는 예를 들어서 KWARGS의 first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애를 출력해주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수는 전 복사했어요. 두 번째 수는 second라는 키워드로 들어오는 애 해주고 프린트 마지막 수는 last라는 키를 가진 애를 출력해주고 이렇게 정해주면요. 그러면은 F 하면서 first라는 이름으로 10 주고 second라는 이름으로 20 주고 last라는 이름으로 30 주면은 짜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이거 어차피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키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first는 10이고 second만 줬어. 그러면은 last라는 키 없으니까 에러 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이럴 때 get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위에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딕셔너리는 여기다 get이라는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있으면은 first 있으면은 first의 값을 주고 없는 경우에는 none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get을 해가지고 second라는 거 있어?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할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get에서 last라는 키가 있으면 그대로 주고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쓸게. 이렇게 정의하면요. 자, f first는 10, second는 20, last는 30 하면은 자, 보시면은 KWARGS 변수 안에 first 있으니까 first 값, 그 키에 대해 해당되는 값 있으니까 10 출력했죠. second 키에 해당되는 20 있으니까 출력했죠. last에 대한 거 값 있으니까 출력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first는 10, second는 20 하면서 없으면요. 보세요. first는 있으니까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니까 출력했죠. second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니까 출력했죠. 근데 last에 대한 값은 없으니까 없습니다라는 값으로 대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get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이라는 걸 쓰면 오류가 안 나고 그 키가 없으면 다른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짓? 그러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원래 이게 get이라는 게 이거 옆에 안 적으면요 그냥 이것만 적어도 돼요. 안 적으면 none이에요. 안 적으면 none이니까 none이 출력되는 거고 none이 아니라 나는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가변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온다. 별표 2개짜리 별표 2개하고 요 이름의 변수 이름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온다. 별표로 하게 되면은 가변인자로 받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별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별표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별표를 활용하는 거. 이 별표라는 것 자체가요. 이 파이썬 안에서 띄면 안 돼요. 별표로 활용해 볼 건데 이게 저기 마크다운에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팩에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예를 들어서 1, 2 그리고 3, 4 그다음에 이렇게 5, 6 이렇게 있다고 치죠. 튜플로 묶었어요. 리스트로 묶어도 되고요. 리스트로 묶어도 되고 튜플로 묶어도 되고 어쨌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언팩하려면 어떻게 해요? A, B, C 해서 이렇게 얘가 3개의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의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3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하게 되면은 A에는 이게 들어가고 B에는 이게 들어가고 C에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7, 8까지 있다라고 치면요. 오류나죠. 왜? 언팩한 게 오류니까. 왜? 나는 3개 받으라고 했는데 4개 줬으니까. 그럴 때요. X에다가 자 1, 2, 3, 4 이렇게 하고 자 5, 6 이렇게 있죠. 있는데 여기 앞에다 별을 이제 여기다 별을 다는 게 아니고 쓸 때요. 별을 달아주면요. 프린트 별표 X 하게 되면요. 언팩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는요. 어이구. 자 이거 자체는 독립적으로 못 써요. 이렇게 안에 값으로 이게 뭔가 연산자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바로 집에다가 쓰는 거예요. for i in 집에 별표 x 해주는 거죠. 자, 프린트 i하고 sum i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이렇게. 아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지금 1, 3, 5 2, 4,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물론 이렇게도 해도 돼요.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해서 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for i in 해서 보낸 거랑 이거랑 에이 제가 잘못했네요. 3, 4, 5, 6 이렇게 요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이렇게 왜 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 리스트 만들었어. 그 다음에 또 리스트가 있어. 또 추가가 되고 막 추가가 계속 돼. 뭐가 될지 모르겠어. 계속 어펜드를 해. 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S에 1, 2, 3, 4, 5 들어가 있고요. YS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ZS라는 거 뭐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리스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거 집할 때 뭐 중간중간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별표를 써야 되냐면 그냥 해볼게요. for i in 집하고 X 한 다음에 print i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리스트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리스트니까 리스트 2개를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번째 원소 값 하나 가지는 튜플 하나 값 하나 가지는 튜플 하나 값 하나 가지는 튜플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달아주면은 1, 10, 100 200, 22 3, 30, 300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40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여기에다가 뭐 더 추가를 해도 더 추가가 될 거고 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가변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변적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인자를 다루는 아이다. 근데 이렇게 집에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는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별표 쓸 일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가변인자를 저희가 직접 이제 함수 만들 때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보면은 KWARGS라든지
ARGS라는 이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별표가 달려져 있으면 가변인자구나. 그리고 별표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아, 얘가 어떻게 하는구나를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차근차근 한번 이것저것 바꿔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바꿔보시면서 해보시길 바랄게요.